굿모닝 제나님들. 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제나님들 어제 떡국 잘 드시고 새해 맞이하셨나요? 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죠. 물론 갑진년은 2월 4일 입춘 이후부터이지만 그 기운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느끼기도 하실 텐데요. 저도 사실 조금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새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꼭 계획 세우시길 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계획 세우시는 것보다는 종이에 적고 그거를 수시로 자주 들여다 보셔야지만 이루기가 쉬워집니다. 자, 오늘은 24년 첫 타로인 만큼 24년의 전체 운, 좋은 일, 조심해야 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까지 이렇게 한 해의 운세에 대해서 리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나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선한 인연 맺으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 24년 새해 운세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4개의 카드 덱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덱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덱만으로는 선택이 좀 어려우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전원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 덱이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자,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우리 24년 새해 운세에 대한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24년의 전체 운,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약간은 조심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의 전체 운,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일, 이렇게 먼저 세 장을 뽑았습니다. 먼저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의 그 전체 24년 전체 운을 보았더니 바로 Six of Pentacle 카드가 나와요. 자, 이 Six of Pentacle 카드는 굉장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건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천칭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나누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나눌 게 있는 거겠죠. 아무리 적어도요. 근데 이게 꼭 돈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뭐 재능적인 부분도 있고 마음을 나누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좋게끔 더 크게끔 돌아오는 걸 의미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어떻게 영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처음에 가셔서 제가 파는 상품, 제가 뭐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걸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요즘 뭐 지식 창업이다 이런 거에서도 보면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주죠. 무료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좀 검증을 받고 이 사람 좀 믿음이 간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이제 자기가 뭐 판매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해서 결제를 유도를 하는 것처럼, 이 카드 역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할 때 있어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예, 먼저 주면은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뭐 영업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 뭐 놓고 보면 전체적인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도 세일즈가 기본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는 기본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50대 50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주고받는 게
오래 그 좋은 관계를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진짜 자로 이렇게 딱 재서 여기까지 50이니까 내가 이만큼 너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주고 나서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을 안 줘? 이런 마음이 들 거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고 나서도 걔가 정말 하나도 안 준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까지만 주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줘놓고 넌 왜 안 줘? 서운해? 섭섭해? 배신감 들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 주는 게 맞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의 올 한 해의 전체 운이 6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주세요. 예, 주시면 저 호구 되는데 저 호구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나왔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들이 결국 더 많이 나중에 거두게 될 거다라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막 너무 계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받고 나서 줘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줘라. 이게 오늘 이번 연도의 그 포커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좋은 일이 뭔가요? 라고 해서 뽑았더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템퍼런스 카드는 절제 카드잖아요. 이거는 나의 어떤 특히 감정적인 부분을 되게 절제를 하면서 얘도 역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즉,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내 속을 다, 내 패를 다 까는 게 아니에요. 내 속 마음이 이러니까는 너 왜 그래? 뭐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양쪽에 진짜 이게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런 카드라서 좀 절충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소통을 하기 위하고 해서 내가 좀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소통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은 24년에 좋은 점이 내가 이런 그 감정 절제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줌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겠다. 왜냐면 내가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임 안에서도 뭔가 분위기 메이커가 좀 돼주면서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삐거덕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율을 좀 잘 해주고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빛날 수 있겠다. 그래서 관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 안에서 굉장히 내가 좀 절충하고 조율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걸 업으로 하고 계시거나 그쪽 방향으로 나가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소기의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주의해야 될 카드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더 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더 문 카드는요, 이건 좀 되게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뭐랄까, 아직 오지 않은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이러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거예요. 자, 올 한 해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잠식해버린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애는 에너지가 엄청 커요.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내가 내 잠재의식과 내가 그걸 막 계속 걱정을 하면 이런 사태를 지금 걱정을 하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만 끌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되게 나에게 도움 1도 안 되는 사람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죠. 자,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시작했다 너 망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망했어. 거봐, 내가 망할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거든요. 또 그런 경우 있죠. 남편이 저거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저거 요 느낌이 또 딱 쎄한데 내가 또 촉이 또 끝장나잖아. 자, 잡았어. 딱, 야, 커봐. 내가 딱 걸린다라고 했지. 내가 딱 잡아냈잖아. 그 잡아내서 뭐가 좋은데요? 자, 바람을 필 것 같으면 못 피게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이미 폈는데 그거 잡아내봤자, 잘 잡았습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나는 잘 될 거야. 난 그런 일 없어. 나는 어차피 내가 되게 잘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 라고 본인을 믿어주고 내 주변 사람도 믿어주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결과를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제나님들도 올 24년에 주의하셔야 될 거,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 얼른 나와서 아이고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 하면서 툴툴 퇴퇴해버리시고서 다시 긍정적인 걸로 전환을 자꾸 해버릇을 하시면 어느샌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거울을 보시고 웃어주세요. 본인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넌 잘 될 거야, 넌 예뻐, 넌 사랑받을 거야, 넌 부자가 될 거야 등등 원하는 것에 대한 거를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잠재의식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렇게 끌고 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얼른 거울 꺼내 들고 웃으세요. 빵긋 웃으면서 아 이쁘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효과가 있답니다. 자, 24년 전반적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좀 조언으로 들을 게 무엇일까요? 이거 봐요. 좋은 거 나오잖아요. 자, 선물 카드 나왔어요. 자, 이 선물 카드는요, 뭘 의미를 하냐면 뭐 말 그대로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은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특히 이제 연애하거나 이럴 때 있어도 내가 노력을 했었을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네 노력이 가상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그런 선물이고 기회이고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간관계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그 감정을 좀 절제를 해주고 이 두 사람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감을 맞춰주고 노력을 한 것이 부정적인 것을 좀 제외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화두가 그거예요. 인간관계가 올해의 화두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 절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는 게 중요하면서 먼저 주면서도 내가 거기서도 실속을 잘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곧 이렇게 템퍼런스처럼 정말 내가 나의 감정을 잘 감춰 놓고서 소통하고 타협하고 뭔가 교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내가 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선물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의 24년도 새해 운세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파란 제나님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안녕.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자, 우리 2번 제나님들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4년도 새 운세를 보는데요. 전체 운, 그리고 좋은 일, 또 주의해야 할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의 24년도 전체 운을 보았더니 오호,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여쭈어봤더니 바로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카드에서는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오호. 자,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의 24년도 전체 운에 대한 카드에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내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또한 펜타클이 돈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큰 동전을 하늘에서 나온 손이 오 하고 움켜 잡았는데 이 나비가 날아다니죠. 원래 나비는요,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럴 만큼 내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뭔가 이런 그 돈 될 기회를 잡는 그런 것에 대한 카드란 말이죠. 즉, 뭐 내가 계속 직장 생활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창업을 해서 한번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면 계속 육아맘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는 저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 직장을 다니지만 제가 약간 투잡으로 퇴근 후에 뭔가를 하나 더 시작해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더 늘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리고 이게 꼭 펜타클이지만 펜타클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봄이 온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중년 정도 됐는데 뭐 혼자 되신 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사실 예전에는 막 40대 50대 이러면 저 초등학교 때는 40대 50대는 그냥 되게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약간 그 응답하라 옛날 1988 보면 진짜 그 덕선이 엄마,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그 라미란 님이 그 이렇게 배역으로 나오셨던 막 그런 그 꼬불꼬불한 파마들 하시고 약간 막 아줌마 딱 봐도 아줌마인 옷 같은 거 막 그런 거 입으시고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요즘 40대 50대는 안 그러시잖아요. 저 근데 그때 뭐 이혼을 하셨건 사별을 하셨건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건 이런 분들에게 아유 나 이제 중년이야 이제 갱년기 왔어 막 이러는 분들에게 아니다. 사실 뭐 유엔에서는 만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을 했죠. 예, 아직 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봄으로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꿈을 키워서 제2의 잡을 갖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인연을 새로 만나서 뒤늦게 사랑을 하신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의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자, 결혼하시고 짝 있는 분들은 말고 자, 그렇게 연애 운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운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주는 게 24년의 운이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될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은 뭐 겸임교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시간 할애해가지고 교수로 출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뭔가 다른 라인 하나가 더 생기는 것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뽑아봤더니 바로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내 그 어떤 강력한 이런 지성과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뽑아 들으는 거잖아요. 대단히 보수적이지만 내가 힘이 있고요. 내가 이걸 뽑아 들어서 내가 기어코 해내겠다라는 걸 해내고야 마는 카드거든요. 결국은 그동안 내가 좀 미뤄왔던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배려를 해주느라고 좀 참아왔던 것 등등해서 내가 검을 뽑아들어서 야 이건 이제 내가 더는 못 봐주겠다 혹은 이제는 정말 이걸 해야 될 때가 왔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내가 검을 뽑아들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이룩해내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런 24년 전체 운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드는 거에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말아야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이쪽 그 약간 그 좀 위험이 좀 크죠. 사실 뭐 그냥 건설사 하나 워크아웃 신청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PF 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태양건설이 시공 능력 16위인 꽤 큰 건설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그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어디로 번지냐면 금융권으로 번져요. 왜냐면 PF라든가 여러 가지 브릿지라든가 대출 나간 게 다 금융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금융권이 어려워지면 특히 이번 그 태양건설의 주 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란 말이죠. 굉장히 큰 은행이죠. 그럼 그 은행이 그렇게 근간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그게 국민 경제에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야 분위기 좀 안 좋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도 잘 보이고 있지만 난 좀 더 벌어야 되겠어. 뭐 이래서 검을 뽑아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라는 거니까 이럴 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주의해야 할 점에서 보았더니 파이브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카드냐면 약간
내가 패자 카드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약간 비열하게 웃고 있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카드예요. 이 Five of Swords 카드는요, 내가 좀 배신을 당하거나 약간 내 안에 누군가가 내 뒤통수 치고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꼼수에 말려들어서 아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거, 이거 주변 사람 조심하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내가 패배감을 느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 것.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나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길고 짧은 건 진짜 대봐야 아는 거잖아요. 지금 저 친구가, 특히 내 주변 사람 누군가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엄청 조급해져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직 성공 못했다라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 그 사람한테 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 조심하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별로 좋지 못한 의도로, 왜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으니까 내 마음이 막 자꾸 이렇게 뭔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주변 사람, 꼭 친한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야,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대박이래, 투자 한번 해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사람을 믿고 뭘 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잘 조사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투자해서 정말 대박 나는 거면 지 혼자 하지, 그걸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냐고요.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그런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없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이거 좋은 거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약간 달콤한데 이게 왜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전해졌을까,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지, 그거 덜컥 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카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언 카드, 우리 24년 한 해를 보내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바로 17번 카드 태양 움직임 카드가 들어왔어요. 자, 진짜 우리 노란재나님들 약간 이동수 변화수가 좀 들어오나 봐요. 이렇게 내가 좀 다시 사회적인 활동,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큰 변화수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과도기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그 사주로 놓고 보면은 교운기 같은 거, 큰 대운, 이 10년짜리로 끊어서 하는 이 대운이 바뀌어서 바뀌기 직전에 한 1, 2년 전부터, 그리고 바뀌고 난 뒤에 1, 2년, 이렇게 한 3, 4년 정도를 교운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운기에 들어있는 우리 노란재나님들도 좀 있으시겠다. 그러면 이 운세와 운세 사이에 텀이 또 확 바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교운기가 되게 변화수가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변화수가 들어올 때 내가 그 흐름을 제대로 타지 않으면 조금 멘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되, 검 잘 뽑아들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 조심하시는 거 꼭 유의하실 것. 그리고 이 17번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거에서는 내가 이사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대나님들,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사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그렇게 생겼거든요. 전 전혀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이게 제가 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사하겠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 다른 것 때문에 뭘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사할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좀 집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더니 진짜로 이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걸 뽑는다라고 하면 이걸 저는 이제 이사수로 쓰겠죠. 여하튼 이사를 할 계획이 없었어도 이번 연도에 움직여야 될 그런 운이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변동수가 좀 들어오겠다, 크게 들어온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들썩들썩하다 보니 주변 사람이 하는 그 꿀 같은 얘기가 나한테 확 와서 꽂혀서 내가 약간 뭐 좀 좋지 않게끔 사기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 조심하고 내가 꼼꼼히 알아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있는 거를 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이사하시면서 이걸로 땜 하시고 넘어가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변동수가 들어온 거는 내가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변동수가 들어왔었을 때 안 움직여지면 강제로 움직여질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차라리 능동적으로 내가 이 좋은 기운을 내게 유리하게끔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려고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은 강제로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변경되지 않도록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변화수를 가져오는데 주변 사람 조심할 것,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24년도 새해 운세였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3번 제나님들도 24년 새 운세에 대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전체 운, 그리고 좋은 일, 주의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조언까지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은, 아이고, 너 좀 이쪽으로 가라. 자, 3번 제나님들은 어떤 한 해가 펼쳐질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두근두근 설레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유, 벗고 있는 남자 사진이 먼저 떡하니 나오네요. 자, 먼저 첫 번째, 24년도의 전체적인 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았더니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자, 좋은 일은 뭘까요? 했더니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 세 번째 카드에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카드에서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볼게요. 우리 전체적인 운에서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건 뭐 내 마음이 진짜 충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24년이 우리 분홍 제나님들이 썩 마음에 들 만한 좀 그런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카드예요. 자, 이 카드 자체는 대신에 이제 내가 되게 좀 성숙함을 바탕으로 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또 내가 되게 좋은 멘토도 만나고, 이게 이제 약간 귀인 운도 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멘토를 좀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끌어주는 대로 갔더니 굉장히 나이가 이렇게 좀 충족할 만한 그런 관계들을 맺고 내 어떤 그 인생 자체도 약간 좀 업됐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킹 오브 컵이잖아요. 컵이 우리 마음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감정을 가득 담은 왕이에요. 왕은 사실 일단 이미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성공도 했고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감정까지도 그 EQ까지도 높은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것이고, 뭔가 이런 뭐 삐그덕거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무마가 되겠죠. 아무래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막 끌고만 나가는 그런 왕이라고 하면 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막 배려도 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얘기도 귀 기울여주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24년도는 썩 만족도가 높은 한 해가 되겠다라고 나오네요. 부럽습니다. 자, 좋은 일이 뭘까라고 했는데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요. 자, 원래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는요, 내가 좀 되게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실패 혹은 뭐 놓쳤다, 내가 도움을 필요한데 되게 외면당하는 것 같아, 기회를 놓쳤네, 뭐 나 의지할 곳 없어, 나 혼자인 것 같아, 막 이런 카드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일에서 나왔잖아요. 자, 좋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므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잘 나가다가 좀 실망을 하거나 좀 속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회를 놓쳤어. 뭔가를 지원을 했는데 나 떨어졌어. 아니 뭐야, 라운제나 쌤이 이번에 나 되게 킹 오브 컵이라서 24년도 되게 운 좋다며. 근데 이거 그래가지고서 내가 딱하니 뭐 예를 들어 청약에 넣었는데 나 진짜 이 집 꼭 가고 싶은데 떨어졌잖아. 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또 그때는 되게 너무 속상해. 나 여기서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 근데
근데 그다음에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앞에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거에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나 너무 속상해. 난 되는 일이 없나 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고 뒤에 오는 더 큰 선물이 있으니까 앞에 거는 그냥 치워준 거야. 운명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뒤에 거 더 큰 거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막 집착하고 나 저거 못,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나 저거 안 돼가지고 나는 이제 삶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돼서 본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 뒤에 오는 큰 선물 못 받죠.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조금 대단히 안타깝지만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그 사주를 보면 진짜 그 다음이 굉장히 좋은 대운을 앞두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되게 좋은 운을 앞두고 굉장히 그 끝에 그런 그 운을 그냥 주시지 않고 약간 되게 시련을 주신 다음에 그걸 이겨낸 사람에게만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을 이 신께서는 가혹하게 주신다라고 해요. 이게 약간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막 이게 놓쳐져서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어떻게 나는 이게 재수가 없어. 막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 있었었거든요. 아니, 나 진짜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떨어진 거야. 그랬는데 그 뒤에 더 큰 선물이 오더라고요. 우리 분홍제나님들에게 올 한 해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었는데 난 저 사람 너무 좋아서 난 저 사람이랑 되게 좋게 잘 가야지라고 꿈을 꿨었는데 헤어졌어. 나 망했어. 뭐 좋다며.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정말 킹 오브 컵, 제가 킹 오브 컵스 되게 좋은 남자 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 옆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고 얘가 또 빨리 안 헤어져지면은 저 인연이 나를 기다려줄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즉 비워내야 그 안에 내가 뭘 담을 수가 있는데 알아서 비워내지라고 지나가지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그 기회 놓쳤다고 뭐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주의해야 할 점.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내가 되게 나눠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되게 나눠주고, 막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막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 근데 그걸 주의하래.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나눠주는 것도 뭔가, 그것에 대한 가치에 감사함을 아는 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막 말로는 고맙대. 근데 사실 별로 안 고마워하고 나중에는 안 주면 왜 안 주냐라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하거든요. 저 진짜 제가 예전에 호구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의미 없는 도움 그리고 노력 없는 도움은 안 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쁘게 약하게 하는 거고 나도 약하게 하는 거고 그 관계도 결국은 해치더라고요.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24년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이제는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안 해줘야지. 그럼 왜 안 줘요? 라는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베푸는 거는요. 그 베풀 만한 곳에다가 베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베품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베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그런 그 베품에 대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 내 진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만 베푸시라는 거죠. 자,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 옆에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막 신경을 써주든 안 써주든 정말 한결같이 내 곁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줄 때만 하고서 왔다가 내가 좀 신경 안 써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금세 막 쇠처럼해서 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내 사람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게 좋아서 내 옆에 있는 것 뿐인 거지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24년도 한 해 동안의 그 조언을 여쭤보는 카드에서 8번 카드를 주십니다. 이거 구별 품격 카드예요. 내 능력에 대한 보상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되게 의로운 그런 카드예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졌을 때 내가 되게 만족하는 그런 카드이고요.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내 명예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이 되게 올라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뭐 사람이 보면은 약간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쫓는 한 해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쫓는 한 해도 있을 것이고 대인관계에 막 집착하는 한 해도 있을 것이고 공부에 막 매진하는 한 해도 있을 거고 연애에 막 미친 듯이 진짜 막 이게 매달리는 한 해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올 한 해는 어디? 내 명예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지위의 향상 이런 쪽에 조금 더 높여준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조금 더 품격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행동하고 언사를 하는 것이 되게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내게 이렇게 더 킹 오브 컵스 즉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게끔 유도해 줄 것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24년은 썩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오히려 안 좋게끔 다가올 거예요. 근데 원래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면 이건 안 좋은 일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더 큰 선물이 내게 올 수 있게끔 얘가 지나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없이 그냥 큰 선물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겪어야 하는데 카르마인데 어떡하냐고요. 근데 알아서 지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일이든 내가 뭔가 놓친 그 하나의 미련 갖지 마실 것 뒤에 더 큰 게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호구 잡히기 없기. 나에게 내가 주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정말 내 사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라는 거. 아닌 사람들에게는 줘도 내게 그게 감사한 줄 모르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전체적인 조언은 나의 어떤 품격을 좀 높이는 데에 조금 신경을 쓰고 나의 어떤 그런 명예욕을 좀 올리는 데에 한 해 동안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네요.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24년 새 운세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24년 한 해 자, 즐겁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 자, 마지막이네요.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4번 제나님들도 24년도의 전체적인 그 새해 운세를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운, 그리고 좋은 일, 조심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조언까지 리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은 어떤 24년이 펼쳐질까요? 전체 운. 자, 그리고 좋은 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까지 한번 뽑아보고요. 나중에 이제 조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에 우리 그 전체 운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왔고요. 자, 좋은 일에서는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네요. 자, 주의해야 할 점에서는 7번 소드 카드. 오늘 이렇게 또 소드 카드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들 나오시는지 지금이 바람의 시대라 그런가 봅니다. 자, 소드는 바람의 성향이죠. 먼저 전체 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지먼트 심판 카드죠. 구원, 부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 인과응보 카드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소식, 그리고 용서, 화해,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재회 카드까지 완벽한 카드네요. 자, 이 저지먼트 카드는요. 내가 포기했었던 안 되는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고 해서 내려놨던 거에서 다시금 부활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부를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든가, 과거에 내가 굉장히 뭔가에 좀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연이 안 닿아서 포기했었던 그 일에서 다시금 연락이 와서 뭐 해보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재회 카드, 그래서 진짜 헤어진 연인을 못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다시금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라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챕터가 한 단계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우리 초록자나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잘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올 24년에 결과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뭔가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오래도록 좀 이렇게 등 돌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과
오해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다. 이 저지먼트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의 그런 진짜 각각의 상황 중에서 이걸 딱 보았을 때 저지먼트라고 뭐라고 부활이 된다고 재회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딱 떠올랐던 그거예요. 거기에서의 24년도에 이 저지먼트 카드에 해당되는 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좋은 일은 뭘까요? 라고 했는데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나인 오브 소드 카드는요, 내 현실이 나쁘지 않은데 내가 되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좋은 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인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내가 되게 이렇게 내 현실이 나쁘지가 않으면은요, 사람이 뭐 이렇게 뭐랄까 다 좋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크게 힘든 일이 없어. 그러면 뭐 그래 뭐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의욕도 막 엄청 생기지 않고 도전욕이나 성취욕 이런 것도 별로 안 생겨요. 왜? 난 지금 이 태평성대니까 지금 좋거든. 그냥 나쁘지 않거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제의를 하고 그래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그 말만 듣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이걸 했었을 때의 리스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따져서 내가 놓치는 부분 없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원래는 이 카드가 나오면 뭐 현실 나쁘지 않은데 너무 괜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인데 좋은 일에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깐깐하게 리스크적인 부분, 이 일을 했었을 때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본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재회를 되게 기다렸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재회에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막 나 저 사람 너무너무 다시 보고 싶었었어요 라고 해서 만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큰 성인이잖아요. 따져봐야 될 것도 되게 많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한 게 발생되지 않게끔 단도리를 하고 만나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 인간 잘 안 바뀌니까.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꼼꼼하게 다 체킹을 해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였었잖아. 그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자. 미리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찝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도 동의하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서 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가령 또 그런 쪽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했다가 포기했었던 일인데 그걸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포기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이걸 내가 이번에 다시 시작했었을 때 또 똑같이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좋은 것일까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되게 좋게끔 흘러간다라는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주의해야 할 카드에서는 7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7번 소드 카드는 도둑놈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좀 뭐랄까요? 내가 그 내부의 적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거나 혹은 좀 약간 이렇게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이나 약간 불법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들어오는 카드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재회를 되게 원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야.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정을 깨야지 그 사람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깨고도 내가 과연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고서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내가 저 사람을 옆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서 난 모르겠고 나보다 더 나쁜 짓도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뭐 나는 그냥 할래요. 막 해가지고서 강제로 그렇게 해서 내가 취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고 가령 일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과거에 뭔가 문제가 돼서 포기를 했었어. 다시 시작할 그 기회가 왔어. 근데 내가 이거를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약간의 편법을 알아. 근데 내가 좀 되게 뭐 급하게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편법을 좀 쓰게 되면
되면 그게 나중에 탈이 된다라는 거죠. 혹은 같이 일을 하는 그 팀원 안에서 약간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유의해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재회의 운이 왔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발생할 수 있는 것, 다시 똑같은 헤어짐이 오지 않게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먼저 찍고 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덥석 오케이 난 너랑 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성급한 결정이 다시 또 헤어지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에게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렇게 꼼꼼하게 무조건 그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즉 이걸 내가 다시 짚고 가지 않아서 다시 헤어지게 되거나 다시 포기를 해야 될 일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꼭 먼저 선행을 했었을 때 이 저지먼트 카드가 제대로 써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주의점이 이렇게 좀 안에 그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주의하라는 것과 내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서 덥석 물었었을 때 그것이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거로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무 그 성급한 나머지 약간 편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그것이 탈이 날 수 있음을 얘기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24년도 전반적인 그 조언 카드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의 24년도 전반적인 조언 카드가 바로 상승 카드예요. 이게 직감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의 커리어가 좀 올라가고 막 연애에 있어서도 관계가 발전되고 너의 지금 오는 상승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상승기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상승기다 보니 내가 너무 업이 돼서 이렇게 성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가 나 지금 다 잘 되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 안에 그 내부에 적이 문제가 터져서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 있음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상승기일 때, 운이 하강기일 때는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오히려 나를 더 응축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운이 좋아질 때 튀어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밑거름 작업을 해야 되지만 상승기일 때는 내가 이 너무 튀어오르는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조율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말 너무 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서 상승을 계속 하는 건 좋은데 주변에 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되게 못 보잖아요. 되게 못 보고 어떻게든 저거 좀 끌어내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적을 좀 주의해라 라는 이런 것만 조금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이 저지먼트 카드를 굉장히 좋게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의 그 24년도 전체 운의 흐름이었어요. 다시 한번 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 해 동안 아하 그때 그거 좀 꼼꼼히 보라고 했지, 뭐 내부의 적 아니면 성급한 결정 편법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지, 나 24년 상승기니까 오히려 경거망동하지 않고 약간 겸손하게끔 잘 보내야 이 저지먼트 카드를 잘 사용하겠구나,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수시로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24년 멋지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24년도 새해 운세였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멋진 24년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